체험 삶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만약 20해 동안 착한 아들로만 알고 살던 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면 어떠실까요? 안녕하세요. 체험 삶의 사연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54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20살 된 아들, 민호 고등학생 딸과 함께 4인 가족으로 살고 있었죠. 아니,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호는 어릴 때부터 정말 착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떼쓰거나 말썽 부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항상 칭찬하셨습니다. 민호 어머님, 정말 모범적인 아이예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착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남편은 좀 까칠한 편이긴 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이 되곤 했어요. 목소리도 커지고 손짓도 거칠어지고. 하지만 그냥 그런 성격이려니 했죠. 세상에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민호도 아빠 앞에서는 더욱 조용해지곤 했는데, 그땐 그냥 아빠를 조금 무서워하나 보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이 아빠 앞에서 조금 위축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냥 그런 거려니 했어요. 문제는 민호가 고3이 되면서부터였어요.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상위권이던 아이가 중하위권으로 내려앉으니까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뭘 하는 거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곤 했죠.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는데 남편과 민호가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그 말을 듣는 민호의 어깨가 정말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서서 말렸어야 했는데 부부싸움이 될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밥 먹을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방 안에만 있곤 했죠. 가끔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사춘기려니 했어요. 20살이 다 되도록 아직 사춘기가 남아있나 싶기도 했지만 늦된 아이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이가 방에서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곤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회식으로 늦게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이 취해 있더라고요. 민호는 거실에서 컴퓨터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다가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게임이냐, 공부는 언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민호가 게임이 아니라 과제라고 조용히 말했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일어난 일은 지금도 생각하기 싫어요. 남편이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를 확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민호의 머리채를, 아니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민호가 아프다고 소리쳤는데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말렸죠. 여보, 그만해요. 아이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도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애를 이렇게 키워놔서 이 모양이야 하면서. 그날 밤 민호 방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남편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아니, 어쩌면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아침도 안 먹고 학교에 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가더라고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 후로 몇 주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민호에게 화를 내고 민호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어느 날은 민호 뺨에 빨간 자국이 있는 걸 봤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친구와 장난치다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했죠. 설마 남편이 아이를 때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편이 아이를 때릴 거라고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입술이 터져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물어봤지만 같은 대답이었어요. 친구와 농구하다가 다쳤다고. 그런데 그날 밤 민호 친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가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인다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때서야 뭔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민호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애 교육하는 것도 간섭하냐고. 자기가 언제 잘못했냐고. 오히려 저를 탓하면서 당신이 애를 너무 안일하게 키워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있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저 군대 가기 전에 여행 좀 다녀와도 될까요?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은 누가 대냐? 내가 뭘 했다고 여행을 가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민호 앞에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민호가 얼마나 놀랐는지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날 밤이었어요. 민호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엄마? 저 좀 안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20살 다 된 아들이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쓰럽던지 꼭 안아주면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많이 무섭지 그랬더니 민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아빠는 저를 미워할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민호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가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고 자꾸 멍하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인다고. 혹시 집에 특별한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사춘기인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 주 금요일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했어요. 민호를 부르더니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온갖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했어요. 민호가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깨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도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이 저한테도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민호 방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민호가 벽에 머리를 박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말렸죠. 민호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민호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그냥 죽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민호를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민호 팔에 있던 멍자국들, 가끔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 화장실에서 몰래 우는 소리, 모든 게 다 보이는데 왜 그전까지는 못 봤을까요?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걸까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호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오늘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말이었는데 왠지 불안했어요. 민호 표정이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도 민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남편은 또 어디 가서 놀고 있겠지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새벽 2시까지 기다려도 안 들어와서 민호 친구들한테 전화해봤어요. 그런데 다들 민호를 고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민호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겨우 펼쳐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아세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정말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자꾸 실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또 엄마가 혼날까봐 걱정돼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 편지를 읽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캄캄했어요. 내가 뭘 했을까? 내가 엄마로서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들만 계속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민호 편지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사흘이 지나도 민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넷째, 날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민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민호 형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민호를 보는데 정말 몰라보게 야윈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민호 친구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호가 집에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아버지 때문에 정말 괴로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민호가 친구들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아빠가 무서워서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었다는 것을, 민호 친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민호가 가장 걱정하는 건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한테 혼날까봐, 자기 때문에 집안이 더 시끄러워질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다고 민호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민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더라고요. 자기는 교육을 위해서 한 거라고, 민호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던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자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남편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술도 끊었어요. 민호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죠. 쉽지 않았어요. 민호도 처음에는 아빠를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몇 달 후 민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다니, 그전까지는 살아있기만 했던 거였구나 싶었어요. 지금 민호는 대학생이 되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집에 오면 예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에요. 아빠와도 이제는 농담도 주고받고 같이 축구도 보고 그래요. 하지만 가끔 민호가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안아주면서 말해요. 너는 정말 착한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는 안전해. 그러면 민호가 미소를 지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작은 폭력도 아이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착한 아이일수록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부모로서 우리가 더 세심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호가 얼마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제가 집을 나간 건 엄마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더 고생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것보다는 정말 가족다운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경험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 집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치유해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민호는 이제 가끔 저에게 말해요. 엄마, 제가 나중에 아빠가 되면 절대 아이들한테 무섭지 않은 아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처럼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주는 그런 아빠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우리가 겪은 아픔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체험 삶의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